반드시 아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세포가 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어느새 치매가 걸려 자식들과 자신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 말문이 막히는 일이 예전보다 잦아지셨나요? 그 증상, 단순한 노화라고만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매일 밤 반복되는 잠드는 시간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잘못된 수면 습관이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위험한 시간대에 매일같이 잠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한국 노년층 수면 통계를 보면 국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47%가 자정 이후에 잠자리에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인지건강 수면 리듬과는 정반대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리듬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 회복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단 한 가지, 수면 시간대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과 말하기, 집중력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는 것, 바로 그 리듬을 되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그 시간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시간대, 수면 습관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지, 밤마다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그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가 미래의 기억력, 감정, 인간관계까지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60대 이후엔 잠을 예전처럼 자도 피곤할까? 잠든 시각이 뇌세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수면 습관이 치매 위험을 높일까?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회복될까?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모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은 잤는데 왜 머리는 더 멍할까요? 아침에 눈은 떴지만 머릿속이 흐릿하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누군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은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나는 분명 어제 7시간 잤는데 왜 이러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얼마나 잤느냐보다 어느 시간에 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60대가 넘어서면 단순히 잠이 늦게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잠을 유도하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해가 지면 자동으로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밤이 돼도 정신이 말똥말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유지시켜주는 뇌의 신경회로도 조금씩 느리게, 약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 혹은 자고 일어나도 푹 잤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비유로 쉽게 설명하자면 젊었을 때의 수면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정비하는 야간 작업 시간과도 같습니다. 밤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세포 하나하나를 회복시키는 정리 시간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 시스템이 밤에 작동하지 않고 낮에도 멈춰있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치매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깊은 수면의 부족이 뇌 속의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무서운 점은 단 하루, 이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해도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평소 또렷하던 분도 점점 말이 느려지고 표정이 무뎌지고 감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수면 구조는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을 찾았던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께서는 하룻밤에 3번은 꼭 깬다고 말씀하셨는데 잠드는 시간을 단 1시간만 앞당겼을 뿐인데 그 뒤로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 증상도 함께 줄어들었고 말문이 덜 막히는 것 같다는 본인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의지보다 시간이 먼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을 편히 먹자, 스트레스를 줄이자 하시지만 사실 뇌가 회복되기 위해선 먼저 수면 타이밍이 맞아야 감정과 기억 회복도 따라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60대 이후엔 잠 자체보다 언제 자느냐가 핵심입니다. 멜라토닌이 감소되면 깊은 잠으로 가는 회로가 약화되어 수면은 했지만 뇌는 쉬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 속 독성 물질 축적되어 말 느려지고 기억 흐려집니다. 수면 시간대만 바꿔도 뇌의 회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최고조로 분비되며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라 불리는 뇌세포 정화 배관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잠들면 뇌 속 독성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자정 이후까지 깨어 있다면 이 시스템은 작동을 멈춥니다. 쉽게 말해 잠은 잤지만 뇌는 전혀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니어층의 평균 취침 시각은 밤 11시 45분입니다. 이는 뇌 회복을 유도하는 생체 리듬보다 1시간 이상 늦은 수치입니다. 즉,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뇌의 회복 창구를 스스로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밤 10시에 잠든 그룹과 밤 12시에 잠든 그룹을 비교했을 때 기억 유지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 말하기 속도 모든 항목에서 10시에 잠든 그룹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지 수면의 총 시간이 아니라 언제 잠들었느냐가 뇌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뇌가 좋아하는 생활 시간표로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8시에는 TV 시청 종료, 조명 낮추기. 밤 9시는 스마트폰 꺼두고 잔잔한 음악 듣기. 밤 9시 30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히 호흡하기. 밤 10시에는 불 끄고 눈 감기. 이렇게 하루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 뇌는 스스로 예전처럼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활 방식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 전 1에서 2시간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V, 스마트폰을 저녁 8시에는 꺼야 하는 이유는 TV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불빛이 뇌에게 지금이 낮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졸음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차단되고 아무리 눈을 감아도 뇌는 깨어 있으려고 하게 됩니다. 시니어들이 자주 보는 건강 뉴스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을 눌러놓고 내일 아침에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극적인 화면 전환이 많으면 뇌를 흥분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영상은 자기 2시간 전까지만 시청하고 그 이후엔 눈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늦은 밤 간식, 특히 단 음식은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에 과일, 빵, 커피, 달달한 음료는 소화기관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몸 전체에 아직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위가 작동하면 뇌는 소화 중이니까 지금은 휴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카페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배출되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생각이 많으신 분들도 잠시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내일 뭐 챙겨야 하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러다 치매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뇌에게 아직 문제 해결이 끝나지 않았어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문제 해결 모드로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잠자기 30분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TV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클래식 라디오 듣기.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면 종이에 적어놓고 그만두기.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눈 감은 채로 호흡세기. 이 루틴만 지켜도 뇌는 이제 진짜 쉴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71세 김경영 어르신은 매일 밤 두세 번씩 깨고 잠드는 데만 두세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조명을 낮추고 라디오를 들으며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인 지 일주일 만에 잠이 빨리 들고 새벽에 덜 깨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마음이 덜 불안해졌고 아침이 조금씩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몸보다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잠에 대해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면 질문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낮잠은 자도 괜찮을까요? 네, 낮잠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그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되고 뇌가 낮과 밤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짧고 산뜻한 낮잠은 뇌의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다가 깨는 건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60대 이후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건 정상입니다. 단,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습관, 식사, 조명, 방 온도 등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수면제를 먹어도 되나요? 정답은 단기간은 가능하지만 장기 복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수면 리듬이 망가질 수 있고 낙상 위험,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약 없이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요시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네 번째,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누웠지만 뇌는 아직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일정, 잡생각이 계속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몸과 뇌의 상태가 불일치되죠. 해결을 위해서는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감고 호흡만 세는 루틴을 반복해보세요. 다섯 번째,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서 깨요. 방법이 있나요? 야간 소변은 시니어 수면 방해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 3가지를 점검해보세요. 저녁 수분 섭취 줄이기. 특히 8시 이후에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기. 너무 춥지 않게 방 온도 조절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야간 소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상 같은 시간에 깨는데 이유가 있나요? 새벽에 같은 시간 항상 눈이 떠진다면 이는 고정된 생체 리듬이나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오후에 햇빛 노출 늘리기,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생체 리듬 재설정하기가 있습니다. 실제 회복 사례로는 72세 김대영 어르신은 최근 들어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도 자꾸 까먹게 되면서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하루 일과표를 살펴보니 중요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새벽 한두 시에 잠들고 아침은 9시 이후에 일어나셨던 것, 이후 취침 시간을 10시로 당기고 저녁 9시부터 조용한 음악만 듣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단 2주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지켰는데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말문이 덜 막히고 젊었을 때처럼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불안감이 줄어들어서 두근두근하는 증상이 없어졌고 손주와의 대화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시 나를 찾는 시작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복 사례는 박세돌 어르신입니다. 밤에 꼭 2번 이상 깨고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밀려들어 2~3시간 뒤척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면 루틴이라는 말을 우연히 들은 후 조명을 어둡게 하고 걱정은 종이에 적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각이 앞당겨지고 새벽에 덜 깨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우울한 기분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게 덜 무서워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밤 뇌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우리 뇌는 매일 밤 제발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계속 외면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기억, 말하기, 감정, 대화 능력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밤 8시에는 TV 끄기, 밤 9시는 조명 낮추고 스마트폰 멀리 두기, 밤 9시 30분에는 심호흡 3회, 잔잔한 음악 듣기, 밤 10시에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 감기. 이 루틴만 반복해도 뇌는 다시 자신을 회복하는 법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에 남은 내용이 있다면 지금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느낄 변화가 이 영상의 진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뇌와 건강을 지킬 가족들과 친구들 3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이 또 다른 3명에게 보내다 보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